예, 반갑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데는 지용농업 네트워크라는 회사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농산물 쪽 마케팅 관련되는 일들을 좀 주로 일을 하고요. 임산 쪽은 잘 이렇게 산지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많이 안 해봤는데 아마 이제 농산 쪽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듣고 싶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아마 저를 좀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산하신 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돈으로 만들 것인가, 그렇죠? 돈으로 만드는데 조금 더 좋은 가격. 지금 앞에 두 개 강의를 들어보니까 왜 친환경하고 유기농업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수확하고 품질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강의가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품질 생산하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것만큼 유리한 가격에 반영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선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농업 관련된 얘기를 좀 몇 가지 좀 하고 시장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칠레 FTA가 몇 년도에 체결됐죠? 네? 네? 예,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꽤 오래돼서 이제 농업인분들께서 조금 이제 한칠레 개방의 영향이나 피해 부분에서 좀 벗어난가 싶었더니, 그렇죠? 이번에 미국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미국하고 체결했는데 미국하고 한미 FTA 체결한 피해 규모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 예상을 했거든요. 얼마 정도 예상이죠? 농업 부분의 피해가? 잘 모르세요? 12조 원 정도, 그렇죠? 향후에 지금 농업 총 생산액이 40조가 안 됩니다. 총 생산액이 40조가 안 되는데 향후에 이제 미국과 소위 이제 자유무역이죠.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농업 부분이 향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 보시는 게 10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하는데요. 더욱더 두려운 게 있죠, 그렇죠? 중국하고 FTA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올해 협상에 들어갔고요. 올해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각 진영에서 한미, 한중 FTA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부 후보는 투트랙으로 간다, 그렇죠? 농업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머지 이제 국익적인 차원에서 유리한 부분들을 뭐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중국하고 협상하면 피해가 얼마 정도 될까요? 예?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나요? 정부가, 그러니까 아직 이제 구체적인 협상의 내용이나 시나리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이제 피해 규모나 이런 걸 산출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정부가 그래서 공식적인 피해 규모가 얼마가 될런지는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농협의 경제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에 한중 FTA가 지금 이렇게 개략적으로 얘기 나오는 수준, 그 다음에 미국과 협상한 부분과 비슷하게 협상이 타결됐을 때 과일하고 채소만 피해보는 게 얼마였겠습니까? 과일하고 채소만 피해보는 게 한미 FTA 피해액하고 맞먹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축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중국하고 FTA 체결하는 거는 미국이나 칠레하고 협상하는 것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밤농가분들은 중국밥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수출도 하지만 수입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형태로요? 알밥 형태로 들어옵니까? 가공용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가공용으로 대기업들이 식품 제조와 관련돼서 밤을 가공 형태로 수입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접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매 루트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하시는데 이제 아마 밤은 그렇게 학교에서 많이 소비를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화되는데 전면화될 겁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지금은 이제 그 초등학교 단계까지 친환경 급식하는 데도 있고 무상급식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장이 된다고 보시는 게 거의 맞을 것 같고요. 이 시장 규모가 얼마입니까? 친환경에 예산이 1년 들어가는 게요. 1년에 4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60% 정도가 식재료입니다. 아이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영양교사들, 조리하시는 분들 인건비 뭐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60% 정도가 아이들 먹거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그쵸? 그냥 알방으로만 소비되는 시장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 먹는 식단에 밤을 가공이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시장이나 그렇죠? 수출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또 다른 판매 루트를 찾는 아주 중요한 이런 계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사들은 밥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걸 생각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영농법인이나 사업단들이 있으시면 아이들 식단에 밤을 끼워 넣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빼고 그렇죠? 나머지 부분도 1년 내내 아이들이 먹는 건데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밤을 공급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 밤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은 좀 뒤에서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후변화 부분입니다. 물 부족 문제가 있고요. 밤은 어떠세요? 밤은 기후변화 이런 피해가 없으신가요? 밤은 어떠세요? 큰 피해 없으신가요? 그렇죠? 올해 쌀 예상 자급률이 몇 프로까지 떨어졌죠? 쌀 그동안 남아돌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쌀값이 떨어져가지고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수확철인데도 쌀값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몇 프로 예상입니까, 올해? 예? 예. 지금 8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위원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먹는 1년 쌀 소비량 대비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예상 생산량이 88%까지 떨어졌어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기후변화와 물 부족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강원도를 가보면 강원도에서 단감 생산되는 거 혹시 아세요? 강원도에 단감 생산되는 거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그죠? 강원도에서 감 생산하는 거를 상상해 보셨어요? 강원도 가면 감이 생산이 됩니다. 옛날에 강원도에서 복숭아가 생산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복숭아가 어느 순간부터 복숭아 나무를 그쪽 농업인들이 심으시더니 치악산 복숭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그렇죠? 최근에 와서는 이제 감까지 강원도에서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나타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질병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림연구원이나 농업 관련된 R&D를 연구하시는 부분들하고 전문가분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대비할 건지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농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대비하지 않으면 이제 엄청난 좀 타격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안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친환경 밤을 생산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이제 값싼 외국 농산물하고 경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축 질병이나 그 다음에 급식 문제 뭐 이런 거 터지다 보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최우선으로 가져갑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외국 소비자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밤 농사를 하셔가지고
내가 좀 먹고 사는 문제, 자식의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려면, 반드시 이제 친환경과 유기농업 쪽으로 가지 않으시면, 굉장히 이제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과거 10년도 그랬지만, 이미 이제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이 아니면 경쟁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친환경이 전환됐는데, 제가 볼 때는 임산물이나 산림 자원들, 이쪽 관련한 게 일반 농산물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생산 방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꽤 어려울 거다. 이제 이러한 시장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마케팅 관련되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뭐죠? 예, 자이리틀이라고 하는 롯데 대기업에서 만든 껌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은 뭡니까? 배추입니다. 그렇죠? 왼쪽 껌 한 통 값이 얼마죠? 껌 한 통 가게에서 사면 얼마 주고 사세요? 예? 예? 껌 한 통 보통 500원입니다. 500원. 그쵸? 저 500원인데, 오른쪽은 배추예요. 그쵸? 2년 전인가요? 배추 한번 난리 났었죠? 그쵸? 배추 한 통에 얼마까지 갔습니까? 그때? 예? 얼마요? 예. 최대 높은 가격이 얼마까지 갔냐면 15,000원까지 갔습니다. 예. 근데 15,000원까지 갔을 때, 그때가 이제 조금 이 남쪽에 배추가 중단이 되고, 이제 고랭지 배추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였거든요. 그때, 강원도에서 배추 농사 하시는 분들 떼돈 버셨을까요? 예? 소비자는, 생산자는 소비 없는 예. 그때, 이제, 저희도 전국적으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대관령이나 뭐 이쪽 부분 컨설팅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배추 농가들 말씀 들어보면, 돈 버신 분들 거의 없으세요. 그쵸? 왜 못 벌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미리 이제, 대부분 그 채소 종류 같은 경우에 밭대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미리 파종할 때부터 상인들하고 다 해서 계약 단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계약되어 있는 게 다 있어가지고 사실은 가격이 저렇게 올라도 그 이득을 못 받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농업인 입장에서 사실 내가 평당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데 워낙 작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배추 한 통에 15,000원 해봤자, 그쵸? 내가 3,000평 농사를 짓든 1,000평 농사를 짓든 평당 내가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그 가격 변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껌 가격은 누가 결정합니까? 롯데껌 한 통에 500원 해야 된다. 그쵸? 우리가 보통 하찮은 물건값을 얘기할 때 껌값 이러시잖아요. 그쵸? 그 하찮은 껌값을 누가 결정합니까? 예? 여기서 생산자라면 누굽니까? 예, 롯데라는 대기업이 저 껌 500원을 결정을 합니다. 원재료는 얼마나 될까요? 껌 한 통에? 500원 안에는 어떤 비용이 다 들어가 있나요? 100원. 예? 100원도 안 될 겁니다. 그쵸? 저 안에는 이제 원재료비, 그쵸? 그 다음에 껌을 가공하는 가공비,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포장재비, 그쵸? 그 다음에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쵸? TV나 이런 데 광고 많이 하니까 광고비, 그쵸? 그 다음에 저 안에 들어가는 인건비, 예, 그 다음에 기업이니까, 그쵸? 주식회사니까 당연히 치워야 되는 뭐가 들어가죠? 마진, 그쵸? 대기업이 먹어야 되는 마진이 들어갑니다. 보통 대기업들이 몇 프로 마진 먹나요? 50%. 상품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 30% 내외 정도의 마진을 먹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하찮은 껌값 500원을 롯데라는 대기업이 자기들 마진까지 다 챙겨가면서 결정을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배추값은 어떻게 가격을 결정합니까? 여러분들이 가격 결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생산하신 밤 가격을 여러분이 결정하십니까? 예? 누가 결정해요? 장사꾼들이 결정해요. 예? 그쵸? 왜 그럴까요? 껌값은 대기업이 결정하는데 왜 농산물은 농업인들이 결정을 못할까요? 생산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밤 재배하시는 분들, 농업인들이 많이 와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계속 강의에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내가 생산한 내 농산물의 가격을 여러분들은 한 번도 결정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대기업은 되는데 왜 여러분들은 안 되시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걸까요? 불가능합니까? 가능한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밤 생산자분들하고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 G마켓에 들어가서 밤 상품 가격을 봤어요. 왼쪽 밤은 뭐죠? 왼쪽에 맛밤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파는 거죠? 예, CJ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히트 상품입니다. 그렇죠?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엄청 많이 팔려요. 그렇죠? 저거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왼쪽은 CJ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어디서 가지고 만듭니까? 예? 부여에서 만드세요? 아닙니다. 중국산도 아닙니다. 공장도 중국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저거가 G마켓에 제가 지난주 들어가 보니까 4g짜리를 8개를 한 팩으로 해서 팔아요. 그러니까 1440g입니다. 근데 저거 가격이 29,900원에 팔립니다.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가공이 들어갔으니까 뭐 가공비는 좀 감안해 줘야겠죠. 오른쪽도 똑같이 G마켓에 파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여기 이것과 관계된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들어가니까 판매가가 6,900원인데 할인 판촉으로 해서 3,900원에 팔더라고요. 이게 1kg짜리였습니다. 물론 이건 알밤이고요. 이게 유기농인데 얼마입니까? g당 가격이 4원이에요. 여기는 g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네. 시장의 가격이, 그렇죠? 일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산품이든 농산물이든 가격이 그 상품의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하지만 시장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방식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왜 이렇죠? 여기는 국내산 밤이고, 그쵸? 거기에 더해서 유기농에도 불구하고 4원에 거의 덤핑 판매가 되는데, 여기는 중국산에다가, 그쵸? 조금 구웠다는 그 하나만으로 몇 배 가격입니까? 5배 가격을 받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인분들이 시장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더 많이 팔리는 거 뭡니까? 소비자한테 선택을 더 많이 받는 건 왼쪽이 더 선택을 많이 받나요? 오른쪽이 더 선택을 많이 받나요? 왼쪽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합리적인 소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굉장히 시범 가지고 재는 것 같고 꼼꼼히 따져가지고 좋은 거 사려고 하는 것 같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이 항상 가치를 반영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마케팅일 수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마케팅은 아닙니다. 올바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생산하신 밤을 아무리 애써서 좋은 걸 생산하셔서 시장에 출하하시더라도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한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소비자들이 100원을 내면 푸드 달러라는 게 있습니다. 푸드 달러라는 게 있는데요. 수익 개방이 많이 된 나라, 선진국일수록 소비자가 100원을 내면 농민들이 가져가는 몫이 작습니다. 미국 농민들은 품목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게 19%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한 몇 프로 정도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예? 몰라요. 보통 저희가 이제 제가 밤은 뭐 컨설팅을 안 해봤지만 정확하게 계속 안 해봤지만 다른 일반 품목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 정도 가져가십니다. 유럽 농가들도 50%가 넘지 않아요. 물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공이나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일부 들어가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통 비용이 사실 늘어나는 측면들이 있긴 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50% 이상 가져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며칠 전 최하수는 20%밖에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예. 신문에 20%.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소비자한테 100원을 지불했을 때, 그렇죠? 내가 몇 프로를 가져갈 거냐, 그렇죠? 중간 상인들한테 뺏기지 않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19원인지 60원인지 70원인지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지 않으시면 시장에 살아남기 점점 어려운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셨어요. 왜 어려운 싸움 하셨습니까? 혼자 싸웠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을 하신 거예요. 혼자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생산한 밤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신 겁니다. 그렇죠? 미국 농민들이 왜 19%밖에 못 받는 이유가 딱 있어요.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 많은 브랜드가 미국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저 수많은 브랜드가 딱 10개 다국적 기업이 모두 생산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과 다를까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삼성이나 LG가 생산하는 핸드폰 말고 다른 핸드폰이 또 있나요? 아이폰, 그렇죠? 수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하고 LG 핸드폰 빼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산하신 밤을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삼성데스코나 GS 납품하는 거 빼고 여러분들한테 또 출하할 때가 또 있나요? 없습니다. 생산자든 소비자든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격을 결정할 기회는 점점 적어진다. 왜? 이쪽은 돈도 있습니다. 자본도 있어요. 그렇죠? 시설도 있고 판매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하고 싸우려면 여러분들 개별적인 힘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조금 멀리 있어서 이제 잘 보이진 않지만 제가 이제 가락시장 가서 새벽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똑같이 안성에서 생산되는 포도입니다. 그렇죠?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뭐냐면 왼쪽은 안성에서 생산하시는 개별 농가가 개인 이름을 박스에 찍어서 내신 거예요. 오른쪽은 개인 농가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같이 50농가, 100농가가 단일한 브랜드로 해서 시장에 출하한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시장 출하 구조는 왼쪽이 많습니까? 오른쪽이 많습니까? 아직도 왼쪽입니다. 밤도 그러신가요? 밤은 그래도 영농법인 이런 거 좀 많지 않으신가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가요? 네. 왼쪽입니다. 왼쪽. 왼쪽이 많으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집니까?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단순하게 안성의 포도농가가 10농가예요. 그렇죠? 10농가가 왼쪽같이 다 개별 이름 10분이 동일한 포장재인데 본인 이름을 각자 내요. 10분이. 그렇죠?
그리고 경락가가 몇 개가 나옵니까? 똑같이 특이라고 그러면. 경락가가 몇 개가 나와요? 10분이 내 이름을 써서 도매시장에 출하하면 경락가가 몇 개가 나오죠? 10개가 나옵니다. 그쵸? 근데 동일하게 10분이, 그쵸? 한 농가당 10박스씩 생산하신다고 해서 100박스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은 이름으로 내요. 경락가가 몇 가지입니까? 예? 한 가지밖에 없죠. 그쵸? 100박스를 경매사가 가격을 매길 때 똑같이 안성에서 올라온 이렇게 했는데 1번부터 10번 박스까지는 뭐 10,000원, 11번부터 20번까지는 11,000원 이렇게 경매를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매기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열농가가 10박스씩 내가지고 10가지 가격을 받는 것하고 열농가가 100박스를 한 개의 가격을 받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후자가 유리합니다. 그쵸? 근데 맨 처음에 경매사들이 후려칩니다. 그쵸?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업을 같이 하시다 보면 일주일을 못 견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농업인들이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좀 끈기가 약하세요. 그래서 시장에 이제 저렇게 출하하면 사실 상인들이 먹고 사는 구조는 이 안에서 기립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 간, 등급 간, 이 경락 가격을 차이에 벌림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그 안에서 마진 구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구조인데 이렇게 가면 마진 구조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도매인이나 경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가격을 후려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100박스라고 하는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매시장은 이중적인 겁니다. 그렇죠? 기립폭을 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한테 경매가 많이 들어와야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수수료라는 구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100박스 들어오는 것보다 1000박스를 들어와야지 마진은 박하지만 내가 먹고 사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지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형 유통업체 가든 도매시장에 가든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농가분들이 일주일을 못 견디세요. 예. 저희들은요. 예. 통주는 그 밥농가들이 예. 저희 집행부에서 유도하기를 소비자와의 직거래에 대한 마케팅을 배우자 하는 거거든요. 예. 직거래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농업인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영농법인이어도 좋고 농업회사법인이어도 좋고 뭐 농협이 하는 연합사업도 좋은데 개별적으로 하시지 말고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미 농산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요 강당이 지금 이 강당과 비슷할 거예요. 500농가가 들어가는 500명이 들어가는 대강당인데 여기가 지금 꽉 찼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일한 브랜드를 가지고 단일한 품질 관리를 가지고 여하튼 5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같이 모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시장과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시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지역 가서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 교섭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농가들이 모여서 많은 물량을 가지고 그다음 앞에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 관리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시장 대응력이 분명히 높아지는 건 아는데 귀찮으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더 농사 짓는다고, 그렇죠? 내가 밥 농사 져서 얼마나 더 번다고 그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고요. 시장은 지금 크게 보면 물론 이제 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대형 유통 매장이 있고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밤농사를 계속 지으시려면 어느 시장으로 가셔야 됩니까? 시장 한가보다 직거래를 저희들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직거래도 중요한 시장입니다. 예. 근데 직거래만 가지고
모르겠어요. 밤은 좀 이게 직거래가 좀 더 유리하신 품목인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긴 한데 여하튼 시장은 이제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근데 시장 크게 보면 도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대기업 소매 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개 시장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으세요? 직거래가 맞나요? 직거래가 맞나요? 직거래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뭡니까? 장기적으로 계약만 된다면 예. 대형 마트나 이런 데하고 거래하는 게 좋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다른 데 교육 가면 이 질문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에 대기업 이마트에 여러분들 생산하신 농산물을 까는 게 여러분들 10년 후까지 농사를 짓는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매시장의 경매사들 계속 막걸리 받아주면서 그쪽에 출하하는 게 여러분 사시는 방법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분들이 대기업 유통매장에 까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까? 그게 정답 아닙니다. 시장은 올인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마트가 좋아요. 이마트가 좋고 이런데 어느 한 시장에 여러분들이 생산하신 농산물을 밤을 올인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올인하면 안 됩니까? 대기업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품질이 좋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가격을 낮게 주는 데가 있으면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계속 거래할까요? 바이어들이 그렇게 거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밤을 생산하실 때 직거래 좋아요. 제가 볼 때 직거래 분명히 중요한 시장인데요. 직거래도 좋고 가공도 좋고 식자재도 마찬가지고 가능한 한 여러 시장을 만드셔야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으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대기업이나 어느 한 시장에 올인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도 지금까지는 농업인들이 한칠레 FTA도 마찬가지고 우루과이 라운드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까지는 농가 개인이 잘하시면 그렇죠? 개인이 유기농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고품질 생산 기반 시설부터 해서 냉장시설, 유통시설, 창고 이런 거 다 지어줬습니다. 지금은 그런 지원이 있나요? 중앙정부 농식품부 예산 중에 개별 농가 단위로 지원 받으신 분 있으세요? 최근 5년 동안? 지자체에서 주는 거 말고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앞으로는 보조도 없어질 겁니다. 지금 농식품부 방향은 점점 더 보조를 융자로 바꾸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책자금 금리가 몇 프로 정도 내려오죠? 보통? 3%. 예, 3%입니다. 은행 금리와 비교해봐서 유리하신가요?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바뀌냐면 산지에서 조직을 자꾸 만들어라. 그래서 개인 농가 단위로 시장과 대응하지 말고 가능하면 농업인들이 뭉치시면 뭉친 조직에다가 마케팅 자금도 주고 시설 자금도 주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밤 세척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밤 세척을 개별 농가 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상품이나 품질 관리를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산한 밤을 한 곳에 모아서 한 곳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 정부는 개별 단위로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오기 전에 쭉 데이터를 보니까 밤 생산이 7만 톤이 좀 안 돼요. 맞나요? 6만 8천 톤입니다. 연간 생산되는 게 이게 정부 자료입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1,30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품목입니다. 그쵸? 굉장히 큰 품목이에요. 그 중에 여기 지금 타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충남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요? 43%입니다. 그러니까 3만 톤에 43%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쵸?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복합 영어 하시는 분들 따라서 이게 밤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가 좀 달라지겠지만 시장 자체로 보면 굉장히 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색깔이 조금 구분이 안 되게 표시가 됐는데 밤 수출하고 수입입니다. 그쵸? 최근 10년간 어디 시장이 많이 줄었죠? 예, 일본 시장이 줄고 중국 시장이 일본 시장이 줄고 중국 시장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일본 시장을 누구한테 뺏겼죠? 중국한테 뺏겼죠? 그리고 밤 수입이 수출도 늘었지만 그렇죠? 중국에서 수입되는 밤의 양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중국 밤과 어떻게 경쟁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수출이 한 21% 10년 전보다 한 21% 줄었어요. 근데 여러분 수출하시는 밤은 어떻게 수출하세요? 생밤인가요? 가공밤인가요? 생밤입니다. 그쵸? 탈각을 하든 탈각을 안 하든 여러분 밤은 대부분 다 생밤, 그쵸? 생밤 형태로 하는데 수입은 어떻게 오나요? 가공밤이 최근 10년간 3.3배가 늘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는 직거래해서 내수를 챙기는 부분하고 수출을 해서 물건을 빼는 부분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분명히 국내에도 밤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무슨 수요가 있는 거예요? 밤 식품 쪽에 수요가 있는 겁니다. 단가가 낮기 때문에 지금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 시장 부분을 어떻게 하면 국내산 밤으로 전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시간이 길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어떤 일을 좀 해야 될 건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결론을 좀 보고자 합니다. 제가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시장에 살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죠? 산지 상인이 됐든, 바이어가 됐든, 중도매인이 됐든, 여러분들의 생산하신 밤을 살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파실 분들은 굉장히 많죠. 그쵸? 왼쪽은 다 개별적으로 파시는 거예요. 그쵸? 농협을 통해서, 영농법을 통해서 파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개별적으로 시장과 대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가 생산한 밤을 모아서 하나의 조직이 시장과 가격과 물량을 거래하는 조건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가격 결정력, 아까 말씀드렸죠? 가격 결정력 부분에서 유리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른쪽입니다. 그렇죠? 네, 오른쪽입니다. 왜냐하면 칼자루를 이 구조에서는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어요? 시장이 쥐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껌값과 배추값을 결정할 때 똑같이 대기업들은 칼자루를 자기가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 대기업들이 왜 칼자루를 자기가 쥐고 있습니까? 유통망을 대기업들이 잡고 있잖아요. 소비자들은 아무리 직거래하고 싶어도 유통망, 매장을 대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소비자들한테 내가 생산한 밤을 먹이고 싶어도 매대에다 깔지 못하는 이상은 못 파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칼자루를 자기가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격을 결정하고 내가 30% 마진을 붙이는 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판으로 들어가면 계속 여러분들이 가격 결정을 못 하시는 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들이 규모는 다르겠지만 지역 단위에서 함께 팔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역할 분담.
농업인들은 생산하시는 거고 마케팅 조직은 상품화,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시장에서 효율적인 홍보 마케팅을 해서 좋은 가격을 받는 이 역할들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유통 마케팅 하면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대부분 지자체 이제 공동 브랜드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공주시도 그 지자체 공동 브랜드가 있죠, 그렇죠? 이름이 뭐죠? 그쪽 고만나루죠. 그래서 마케팅을 굉장히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그쵸? 브랜드 개발하고 조례를 만들고 이 브랜드 홍보하려니까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방송에 몇 번 때리고 이게 이제 홍보 마케팅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유통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생산에서부터 품질 관리가 안 되면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이게 농산물 품질이 안 좋은데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통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농가가 딱 출하고 난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부터 생산의 품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밤 같은 경우에도 뭐죠? 아까 품목 얘기하시고 품질 관리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기 저장이 필요한 품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확과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품목인데 그런 역할들을 어쨌든 시설을 갖춰서 누군가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안에서 연중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이게 유통 마케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농가의 책임도 아니고 어느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 조직의 책임도 아니에요. 같이 책임을 지는 구조다. 대부분 이제 농가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영농법인 형태든 농협이 됐든 단가가 안 나오면 막 그 담당 직원을 조져요. 그래서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효율적인 유통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께 하려면 마음이 맞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가분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실 건지, 그 안에서 고품질 생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다음에 지역에 보면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과 품질 수준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리더 농가분들이 조금 재배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떨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끌어서 이분들을 위에 상위로 올라설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라고 하는 것들을 농가 스스로 내부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같은 작목반에 있는데 너는 너대로 따로 하고 나는 나대로 따로 농사 짓는다 이런 게 아니고 잘하시는 분이, 그렇죠? 사업을 같이 한다는 거는 잘하시는 분이 조금 이렇게 재배 수준이나 이런 거 낮으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럴 때 이게 같은 브랜드를 하는 거고 같이 사업을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되게 아쉬운 게 장목반은 같이 하시는데, 그렇죠? 농사 짓는 재배기술 공유는 같이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핵심 기술들을 속된 말로 좀 까야 됩니다. 까고 공유하는 체계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협력입니다. 지자체 도움이 왜 필요합니까? 지자체 도움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사업 같이 하시면 수수료를 몇 프로 정도 내실 용의가 있으세요? 한 5% 거두면 마케팅 조직의 인건비, 그다음 홍보 비용 이렇게 쓰라고 한 5% 정도 거두면 용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출하한 가격 100원이에요. 그렇죠? 100원인데 거기서 5원을 떼는 걸 5원을 떼는 걸 용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밤 가공시설이 필요해요. 그렇죠? 밤 저온 저장고도 필요하고 창고도 필요하고 선별 기계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10만 원씩 거두려고 해요. 10만 원씩 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친목계를 해서 회비 한 달에 한 3만 원, 5만 원 내시는 거 잘 내시는데
여러분이 생산하신 농산물을 잘 팔아보겠다고 시설을 투자하거나 홍보 마케팅 비용을 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선뜻 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쉽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산물이 아까 1,300억 이렇게 돼 있지만 중국으로 산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시설 자금, 홍보 마케팅 비용 이런 걸 다 걷어서 쓰기는 한국 농업의 현실에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그런 데 필요한 자금들을 지자체하고 좀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좀 만드시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소비자만 친환경 유기농산물 찾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영어로 돼 있지만 미국의 소비 트렌드입니다. 여기 아까 저 회장님 말씀하셨던 직거래 얘기가 나옵니다. 뭐죠? 1번이 뭐냐면 한 이슈예요. 미국 식품 트렌드의 한 이슈가 첫 번째가 뭐죠? 우리 로컬푸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내가 알지 못하는 생산자가 생산한 그래서 어떻게 재배했는지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모르고 소비하는 거를 미국 소비자들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면 내 지역에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이 거주하시는 농업인들이 생산하신 농산물을 소비자들도 어떻다?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이제 친척분들이나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아름 직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조금 조직화할 필요가 있어요. 직거래 단점은 뭐냐면 직거래 단점은 고정 고객을 확보를 하면 굉장히 판매 걱정 안 하고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서 시장은 딱 이렇게 상품화할 수 있는 것만 딱 사가는데 직거래를 하면 위에 거하고 아래 단 거까지를 팔 수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뭐죠? 단점은 한정적이에요. 예? 시장이 한정적이라. 예. 내가 직거래를 좀 했어요. 그래서 고정 고객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장목이 조금 해볼 만한 장목이에요. 근데 그때 면적을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져요. 이게 이제 직거래 단점입니다. 그렇죠? 이게 직거래 단점인데 이 부분들을 개인 농가나 이렇게 이제 몇 분 잘하시는 분들은 있으세요. 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들은 이제 조직적으로 풀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증 다 받으셨나요? 한살림이나 아이쿠바 거래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회원 중에 있어요. 그러세요? 지금 친환경 시장이 한 2조 정도 됩니다. 정부가 이제 뭐 얘기하는 건 조금 뻥이 있는 거고, 시장에 실제 보는 거는 1조 5천억에서 2천억 정도 보는 거고요. 이 중에 생협들도 메이저가 있습니다. 메이저. 지금 매출이 가장 큰 게 아이쿱입니다. 아이쿱이 얼마 정도 하냐면 2011년도에 2,900억, 올해 3,000억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살림이 한 2,000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살림, 아이쿱, 두레, 민우에 이렇게 해서 좀 큰 대생협만 따지면 한 6,000억 정도 돼요. 여기 회원수 소비자 조합원들 회원수가 한살림이 한 30만, 아이쿱이 한 15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환경을 가지고 아까 우리 회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매시장에 들어가도 후려치기 당하고, 그렇죠? 대기업 납품하는 거는 만만치 않고 상품화 해가지고 소포장 해가지고 다 들어밀지 않으면 바이오가 구매를 안 해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들이 유기농이 됐든 뭐 친환경이 됐든 인증을 받으시면 아까 학교교식 말씀드렸지만 한살림을 어떻게, 아이쿱을 어떻게, 두레 쪽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굉장히 규모화가 돼 있는 겁니다. 생협 직거래 시장 치고는 3천억, 2천억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물건이 일단 많아야 되고요. 그렇죠? 한살림이나 아이컵 생협 매장이 전국에 130개 전문 매장이 있는데 그 물류센터가 또 있어요. 한살림 지금 안성에 한 340억 들어서 물류센터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류 문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연중 공급하는 문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뭘 해야죠? 유기농이니까 검사하셔야 되죠. 농약검사. 그렇죠? 검사를 여러분들이 산지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들 해결 안 하시면 여기 납품하고 싶어도 어려우세요. 근데 그거는 개인 농가들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하튼 유기농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런 생협조직이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거는 한살림이나 아이컵이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자체 도움을 받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드시든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직거래가 여러분들이 텍스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만 말씀하시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시장을 접근하려면 여하튼 생협과 어떻게 거래를 하실 건지를 반드시 준비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계시는 분도 수출하시나요? 수출에 쪽에 물건 되시는 분들 있으세요? 밤? 생산자는 없어요. 그러세요? 그럼 요건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수출 시장은 과당 경쟁이 문제입니다. 수출업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그쪽에 수입하는 사람들도 이게 과당 경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출의 문제는 밤뿐만 아니고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인데 수출 창구를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 유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출 창구를 어떻게 단일화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가 밤 검색해보니까 2008년도에 수출협의회 지금도 가동 중이신가요? 2008년도에 협약식 하는 걸 제가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그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러분들이 중국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금 수출업자들이 덤핑치고 이러는 것들을 산지를 갈라치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단일 창구를 만들어서 유리한 조건들을 만드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 안에 자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하하는 거에 0.5%가 됐든 1%가 됐든 그 자조금을 걷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장을 지키는 구조를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데 상품화가 중요합니다. 밤은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저도 1년에 밤 거의 안 먹거든요. 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품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연중 출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저장, 보관. 아니요. 먹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제가 밤을 안 먹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귀찮아요. 밤 까기 귀찮은 겁니다. 그렇죠? 밤 까기 정말 귀찮거든요. 밤 까는 칼도 기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까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생밤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몸에 좋은 거 다 아는데 되게 귀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귀찮아서 안 먹는 소비자들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먹게 만들 거냐. 그렇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건데 요거는 제가 두 가지 사례만 딱 들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다변화되어 있고요. 그 각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의 종류와 단가와 품질이 다 틀려요.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만 봅니다. 그렇죠? 직거래, 대형 유통업체, 수출, 생협 이것만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밤을 어떻게 상품화해서 소비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1년 용중 밤을 먹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는데, 유자도 보면 소비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유자를 그냥, 요즘 유자차 많이 먹잖아요. 겨울 되니까. 그렇게 먹는 것뿐만 아니고 잼으로 해서 먹는 거 방법, 음료로 해서 먹는 방법, 그 다음에 냉동 가공 원료로 해서 만드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가공 형태가 다 틀려지는 거고요.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외식업체, 식자재 업체 이런 게 따로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산지가 보는 거는 원물만 생각합니다. 원물. 그쵸? 알방, 깜방 이것만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R&D나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고민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밤을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시면 계속 깜방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언제까지 망에 담아서 밤을 팔 겁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똑같이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감자도 사실은 생 감자만 먹는 방법이 아니고 애들 과자 먹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각 원료마다 들어가는 감자의 상품 등급이 다 틀립니다. 가장 큰 게 들어가는 시장이 따로 있는 거고 중간치 상품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된 말로 하치라고 그러죠. 밑에 시장에 추가해도 제 가격에 못 받는 것들이 들어가는 가공 루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밤도.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밤 생밤으로 먹는 소비가 많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도 대부분 보면 밤을 생으로 먹는 소비는 어느 나라나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거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팁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입맞춤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가 잘 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K메론이나 이제 뒤에 자료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재배 이력입니다. 재배 이력. 유기농에 여러분들이 밤 농사를 1년 동안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거래를 하시든 아니면 뭐 이렇게 가공 공장에 납품하시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농사 지으신 거를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서 여러분들 농가 번호를 쳐서 쫙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산하신 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훨씬 더 소비자가 신뢰하겠죠. 그렇죠? 친환경은 일반 농산물보다 적어도 30% 가격 더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30% 가격 더 주고도 여러분들 밤을 구매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품목마다 틀립니다. 적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틀린데요. 요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여기 입맞춤이라고 하는 데서도 농가 이력 번호를 홈페이지 들어가 치면 이렇게 1년 동안 농사 지으신 게 쫙 뜨고 농가 사진하고 이분이 어디서 농사 지으시는지 이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비자들은 로컬 푸드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농가가 어떻게 재배를 해서 내가 이 밤을 사 먹는지를 알면 남편한테도 믿고 먹일 수 있는 거고 아이들한테도 믿고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이 재배 일치를 다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렵기는 한데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갖춘다라고 하면 다른 산지나 수입 밤에 비교해서 월등한 차별화,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K메론이라고 하는 전국 브랜드에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토론하실 기회가 되면 함께 고민해 보시고 좋은 품질만 생산하는 게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아니다. 그렇죠? 시장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렇죠? 때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흩어지면 안 되고 모이면 모일수록 여러분들이 칼자를 쥐는 거기 때문에 시장 구조를 어떻게 하면 바꿀 거냐,
그 고민들, 그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장사하는 밤을 먹일 거냐, 이 고민들을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탄력적으로 좀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